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산대학교의 김성진 교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 김성진 네, 교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거 얘기해 주시나요? 이재명 성남지사가 된 지 10년 만에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 좀 그래. 거기가 좀 의문스러워서 예. 그 뒷배경에 혹시 북한의 통전부나 음. 아니면은 중국 쪽에 지원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었는데 인구가 93만 명 정도거든요. 네. 중소도시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성남시장이 된 지 10년 만에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 대선 후보가 된 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2011년도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된 다음 해에 선양을 방문하는데 네. 그 전후로 해서 아주 이상한 흐름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급부상하고 어떤 네. 관련이 있는지 그 부분을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네, 보시겠습니다. 다음 걸 보시죠. 이건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는데 네. 그 강남 법무법인 네. 이게 이제 중국법팀이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법무법인 쪽에서 이 가장 유명한 중국 관계로 가장 유명한 쪽이 강남인데 이 네. 강남이 아시다시피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또 이 강남의 대표 변호사 명노승이라는 변호사가 네. 한중문화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식으로 중국과 북한이 얽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다음 거를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그 지난 신동아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기사를 실었는데 네. 이게 입력이 된 게 21년 10월 4일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기는 너무 길니까 네. 제목만을 보더라도 성남시장 이재명하고 경기 동부 그리고 한 총련이 아주 기막힌 연결고리가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봉다로 이 칼럼에서는 이재명 캠페인에 왜 유독 한 총련 출신이 많을까 이거를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래에 빨간 칼럼이 있는 것처럼 네. 성남에서는 운동권의 인맥 없이는 협동조합도 운영을 못한다. 그런 설이 나돌고 있다는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이석기는 여전히 그 조직이 막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신동아하고 달리 또 월간 조선에서는 조금 네. 앞에 2012년도 7월 달에 보도한 것을 최근에 다시 실었어요. 네. 그때 2012년 7월이니까 다음 이재명 보시겠습니다. 네, 네. 예, 이재명 지사 아니 그 시장이 시장 취임한 지 다음해죠. 네. 거기 보면은 그 경기 동부연합 보이시죠? 네, 네. 성남시의 각종 이권 사업에 진출했다. 네. 이 경기 동부연합이 그 유명한 통진당의 핵심이고 그렇죠. 또 그 오른쪽에 보면 그 소속 지역 해가지고 해원 레벨 푸른 밀감 그 이재명 있죠? 이재명 얼굴이 네.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소속 지역이 경기 동부다. 네.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이재명하고 성남시 이재명하고 그 경기 동부연합 그러니까 통진당의 경기 동부연합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네, 이것을 이 월간조선에서는 수상한 공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네. 네, 그 부분에 주목한 것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죠. 네. 구체적으로 그 장면에 보면 이재명, 송영길 등 정계 인사가 이석기 등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다. 이게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재명이 들고 있는 그 카드가 보라색이지 네, 않습니까? 이 보라색이 아시다시피 통진당의 당 상징색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재명과 송영길 그 한 사람이 지금은 그 민주당의 대표로 있고 네. 또 한 명은 지금 대선 후보로 나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네. 그 이제 2010년 그러니까 첫 번째 성남시장이 당선됐을 때에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하고 통진당하고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네. 그 나눔 환경이라고 하는 이 사업체의 선정에 뒷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됐죠. 네. 최근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여러 가지로 그 동부연합하고 이재명하고는 불가분의 관계 있다.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거를 보시죠. 네. 그러면은 경기 동부연합이라든지 이런 주사파들이 주로 연결돼 있는 그 고리가 그 북한의 사이버 전략 거기에 보면은 빨간 칼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전자정찰국, 전자정찰국이라는 게 사이버전 그것이 SNS니까 그 SNS의 해킹 및 사이버전 전담부대가 한 3,000명 전담부대가 있는데 이들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겠느냐. 네. 이쪽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네. 그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에 보면 네. 그 재남 조직의 댓글 전단팀을 운영한 것으로 이것이 그 촛불 집회 직전에 이게 보도가 된 것이거든요. 네. 그때의 사이버 심리전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국내 사이트에다가 북한의 선정글을 게재를 해가지고 괴담을 막 퍼나르고 네. 그래서 인터넷을 선전마당으로 만들어라 이거를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잘 알려진 거죠. 네. 네네. 그런데 바로 이 조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선양에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양에. 예, 선양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남하고 자매 결연 맺은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네. 그 구국전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게 이제 SNS라든지 사이버전의 주축을 네. 이루고 있는 조직들이 있는데 네. 그 구국전선이 개설된 것이 1997년이에요. 네. 왜 97년에다가 주목을 하는 거냐면은 중국 측이 성남시에 요구를 하거든요. 중국의 선양시에서 네. 자매 결연 맺자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97년도에 MOU를 체결하고 예. 98년도에 이제 조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타이밍에 구국전선이 처음 개설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2004년도에 이제 그 앞에 네. 이제 쭉 이것이 진행이 됩니다. 97년 이때는 한창 이재명이 성남 뭐 시민연합이라 이런 쪽 시민 모임이라 이런 쪽에서 이제 활동하던 시기인데 이때부터 점차적으로 빠르게 성남시의 시민 단체를 장악해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예. 구국전선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네 나라가 있죠. 네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체제 선전 사이트로 보입니다. 네. 다음 장면을 보시죠. 네. 네. 거기에 보면 우리 민족끼리 나오는 칼럼 있지 않습니까? 네. 빨간. 네. 거기에 2010년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민족끼리는 2010년부터 자체 사이트를 하고 네. 유튜브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네. 플리커도 하는 이런 계정을 운영하는데 네. 특히 트위터 계정이 2010년 8월에 개설이 됐어요. 네. 그런데 2010년 8월이 왜 중요하냐면 2010년 6월 달에 그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남시장 선거. 네.
그리고 7월부터 되게 이제 임기가 시작되니까 네. 바로 직후에 그 우리 민족끼리라는 여기에서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다는 거죠. 아하, 예. 이 계정은 그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비공개로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뒤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걸 보시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된 다음에 2011년 5월 6일 네. 이때에 북한의 해커 부대가 국내 네티즌을 통해서 해킹 장사를 하는데 네. 이게 2011년도에요. 2011년도에 이제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아래에 보면 조선족 브로커인 김모 씨를 통해서 중국 선양이죠. 네. 중국 선양에 북한의 통전부 산하의 해커 부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아시다시피 호텔이 있거든요. 네. 본거지. 그 호텔에서 이제 그 한국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대상으로 한 이런 그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때 2011년도 5월 달이고 네. 그 다음에 보면 바로 그 다음 네. 그 이재명하고 사진 찍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성남시가 중국 선양시와 글로벌 파트너를 공조했다. 그 날짜가 2011년 9월 22일입니다. 네. 이때 이제 이재명 시장이 여러 대표단을 이끌고서 5일 동안 중국에 머무르거든요. 네. 그런데 9월 22일에 이게 보도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9월 27일 그러니까 돌아온 직후에 인민망 그러니까 인민일보 있지 않습니까? 네,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이죠. 예. 그것이 외국어판 서비스로 한 한국어판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 바로 그 직후입니다. 그리고 직후에 이 한국어판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인민망의 한국 대표처 요것을 설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인민망의 요 그 한국 대표처 요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 바로 다음 배 보시죠. 네. 그 주옥파라고 우리 읽는데 조우위보, 예. 이 유명한 여자죠. 네. 이 지금 지난번에 미국에서 그 간첩 혐의로 뭐 이렇게 문제가 됐던 여자하고 비슷한 성향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확증은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인민망에 그 한국 대표처 10년 동안 아주 이상한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 5월 달에 이것이 왜 문제가 됐냐면 지난번에 왜 강원도에 그 차이나타운 때문에 한창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 차이나타운을 최문순에게 부추겨 가지고서 다리를 놓은 여자가 바로 이 조우위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이 여자가 이제 앞에서 말한 이재명이 중국 방문한 직후에 이거를 인민망을 개설하고 그 대표가 됐는데 네. 한 사람만 연결된 게 아니고 박원순 뭐 그다음에 이재명, 최문순 뭐 이렇게 줄줄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면은 한국 사회를 샅샅이 웃고 있는 수상한 그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다음 장면에서 보시죠. 네. 파이낸셜 투데이, FN투데이에 보면 중국 공산당이 최문순에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네. 그래서 미국을 망가뜨린 수법을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네. 그 오른쪽에 있는 신세계 TV에서 보도한 장면들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 주옥파. 그래서 이제 최문순 강원도 지사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서 네. 최문순으로 하여금 차이나타운에 적극 가담하도록 네. 그렇게 했고 거기
사진 4장이 있는 쪽에 보면 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죠. 거기 저기 김영춘인가요? 네. 그 오른쪽에 주옥파하고 같이 사진 찍은 사람. 네. 거기도 있고 김영춘. 전라남도는 또 이낙연 당시 지사하고 또 이렇게 사진을 이낙연. 찍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친중 쪽으로 몰아가는 그게 뒤에 가서 결국 차이나타운인데 예.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주목하냐면은 중국의 1대1로가 하는 차이나타운이 건설 예정지들이 대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 요충지예요. 미사일 기지라든지 그 다음에는 성남도 왜 중요합니까? 성남에는 공군 비행장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평택 있지 않습니까? 예. 평택 미군 기지. 어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우리 같은 이 민간인들이 이렇게 답답해서 열을 올리는 것이죠.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거를 보시죠. 거기 보면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하고 인터뷰를 한 것이 보이죠. 네. 그 인민망의 한국어판입니다. 네. 2012년도 4월 26일에 이거를 취재를 했는데 네. 뭐 이건 까식거리지만은 그 밑에 저 주옥파를 손을 막 탁 부여잡고 너무나도 두 손으로 아주 그냥 네. 두 손으로 딱 부여잡고 있는 거 보이죠. 네, 어쨌든 요. 이렇게 해서 이재명을 인터뷰를 특별히 했습니다. 네. 그 다음 거를 보시죠. 그는 이제 이때 기자하고 인터뷰한 것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이게 조금 아까 이게 저 인터뷰한 게 2012년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장동과 관련된 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네. 1, 2년 전이네요. 네.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분당 판교라는 도시는 고급 주택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다. 네.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보면 네. 중국 선양시에서 도시 개발을 하면서 모델을 삼고 있는 곳이 분당이다. 여기 조사하러 자주 오고 실사단도 자주 온다. 네. 이런 것으로 보면 선양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또 부동산 투기 세력이 성남을 이 매개로 해서 대장동에 이렇게 개입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 다음 거를 보시죠. 네. 요거는 이제 그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그 김현지라는 사람이죠. 네. 이 양반은 거기 보면은 이제 김부선이 언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저 지하실에 숨어 있는 걸 알았지만은 20대 미혼 여성에서 뭐 집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경기도청 비서관 김현지가 당시에 이제 검사 사칭권으로 해서 수배 중일 때에 네. 김현지 집에 숨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네. 이 김현지가 이제 성남의제 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 졸업한 직후에부터 이제 계속 이재명하고 같이 행보를 같이 하죠. 예. 그래서 결국 지금 말하는 성남 경기그룹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네, 그 다음 거를 보시죠. 네. 거기에 보면은 김현지 사무국장이라고 이름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인터뷰. 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운동권에서 자꾸 성남 쪽에 집중하는 현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에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성남에 와서 뭐 강연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행사 있을 때 모습을 드러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아래에 보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이겠죠. 네. 학교를 하자마자 성남 시민에 몸담았고 98년도입니다. 네. 98년도에 이제 이 몸담고 그 다음에
2001년도부터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재명 당시 이제 변호사는 집행위원장을 하고 또 김현재는 사무국장을 맡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단체들을 이끌게 되고 결국엔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묘한 것은 그 다음 게 옹벽 아파트, 그 유명한 옹벽 아파트 보이십니까? 네, 이거요. 네. 이게 이제 사실 대장동보다도 그 이재명의 배임혐의가 보다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인데 네. 그 옹벽 아파트의 환경평가 의견서를 낼 때 네. 김현지가 냈다는 거죠. 어허. 이게 얼마 전에 보도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아까 본 것처럼 김현지라는 사람은 환경평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냥 네. 시민단체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김현지가 있는 그 의제 20일에서 낼 수가 있느냐. 의제 20일 맞을 겁니다. 어쨌든 김현지가 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장면에 보면 그 이재명의 그림자인 김현지 비서관이 2013년도에 네. 성남에 괴문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에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다름 아닌 김현지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김현지 비서관이 그 당시에 이거 이제 기소가 되었을 때 네. 이거를 이재명이 활동했던 법무법인에서 이 변호를 맡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이것이 이제 해결된 다음에 결국 대장동 라든지 그 다음에 그 뭐 백현동 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거기에 보면은 김현지 이 비서관도 뭐 아시다시피 그 아파트 로또 분양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디 뭐 김현지뿐입니까? 네. 뭐 이미 뭐 엄청나게 많은 네. 토지 구입자라든지 아파트 매입자들이 성남시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정진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얽혀 있다는 것이죠. 네. 김현지만 하더라도 지금 2년 만에 2배 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그냥 묵과할 수 없는데도 아직까지 뭐 특검을 저렇게 민기작거리고 있으니까 네. 이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 오늘은 네네.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 의혹이지만 네. 이재명의 이 급부상에는 네. 아마 중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그 대남 공작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통전부 그쪽하고 그 다음에 또 경기 동부하고 이런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보이고 실제로 캠프에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경기 동부라든지 이런 그 운동권의 핵심적인 인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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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군요. 이게 성남시장인데 그저 대선 주자로 서울시장도 아니고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급부상하는 데는 이런 배경에 뒤에 배후 조직들이 어마어마한 국가 차원에 있는 이 주옥파를 또 주목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번 말고 앞에 지금 문재인하고 경선을 할 때 그 당시에 신분이 네. 성남시장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은 성남시의 시장이 된 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인데 5년이 6년이죠. 네. 그러니까 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으며 또 이제 결국 10년 만에 이렇게 집권 여당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데 네.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분석하셨네요. 네, 부산대학교의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주옥파 조우이보에 대해서 저 방송을 몇 번 했는데 이 조우이보가 저를 고소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로펌에 돈이 워낙 많으니까 중국은요. 그래서 이제 조사도 제가 받았는데 스파이 의혹이 있다고 했더니 스파이 의혹이 있는 사람을 조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스파이 의혹이 있다고 의혹 제기한 저를 조사했어요. 야, 이게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와, 이재명의 또 어른거리네요. 조우이보, 주옥파, 그다음에 김현지. 야, 이게 경기동부연합 선양 중국 선양. 야, 이게 큰 그림이 뭐 의혹 수준이긴 하지만 그 지금 저 분석한 게 이렇게 전혀 뭐 관계가 없지 않네요. 쭉 분석을 듣다 보니까 요것도 이제 조만간에 뭔가 이슈가 될래나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